방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엄마의 사춘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사춘기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고 학습력을 높여주는 엄마의 사춘기 수업. 이 책은 20년간 교육기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상담했던 이민서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곧 사춘기가 될 아이가 있으신가요? 사춘기 아이가 있다면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매일 싸우시지는 않나요? 또는 아이가 매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나요? 이 책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사춘기 아이의 정서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사춘기 아이의 공부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춘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는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 사춘기, 어떻게 하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비법 첫 번째는 사춘기 성장 과정을 이해하자입니다. 21쪽 10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개별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온전한 자기가 되기 위해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됐어, 몰라 라며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면 부모는 아이가 독립된 주체로 자기를 세워가는 분리 개별화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렇게 분리 개별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가 사춘기 시기가 되면 이 정서적 끈이 느슨해지면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의 특성 또 하나는 22쪽 10대 아이들에게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 과제가 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남과 다른 나만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먼저 하는 것은 부모나 교사 등 권위와는 거리를 두는 일이다. 앞에 분리개별화 과정과 약간 비슷한데요. 아이들은 이제 나만의 나를 찾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간섭이나 권위, 명령, 지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사춘기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분리개별화 과정에 있구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우리 아이만 보이는 이상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비법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입니다. 75쪽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을 관장하는 뇌인 축두엽에 위치한 변형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성을 관장하는 뇌인 전두엽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뇌과학과 감정 코칭의 대가인 최성혜 조벽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소년의 뇌는 리모델링 중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돌발 행동이나 모든 행동들이 우리 전두엽이 다 완성된 어른의 뇌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뇌가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비해서 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40%가 적게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감정의 기복을 조절해 주는데 이게 40%나 적게 생성이 되니까 아이들의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너무나 기복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하루에도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서너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럴 때는 비법인데요. 이때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23쪽 부모가 아이와 똑같이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 아이와의 관계만 엇나가게 된다. 감정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중임을 생각하면 잠깐 멈추어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아이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짜증이 나거나 어쩔 수 없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을 꽝 닫고 들어가거나 짜증나는 말투에 대한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행동을 보일 때 그때 즉시 부모도 똑같이 화를 내서 폭발해서 싸우지 말고 그때 잠시 기다려주고 아이의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감정은 이해해주고 그러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행동 수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막 폭발할 때 우리 부모도 굉장히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화를 잘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6초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최성애 조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인데요. 아이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화나는 감정을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은 심장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심호흡입니다. 그런데 심호흡을 할 때 저희가 5의 숨을 들이키고 5의 숨을 내뱉을 때 5의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는 그 6초가 되는 순간에 벌써 우리의 화나는 감정이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호흡 한 번 반 만에 15초 만에 거의 우리의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5의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코로 숨을 들이쉬고 6초가 되는 그 순간에 벌써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는데 이 심호흡을 한번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는 그 15초 최성희 교수님께서 15초의 마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15초에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화나는 거 보고 폭발하려고 할 때 잠깐 스탑하시고 이 6초, 15초의 마력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호흡 한번 해볼까요? 5에 들이키는 거거든요. 더 하고 싶어지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적어도 2-3번만 해도 굉장히 그 화가 조절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의 그 돌발 행동이나 화나는 행동 그런 거를 보았을 때
꼭 이 15초의 마력을 이용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으신 다음에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도 가라앉으면 그때 아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그런 돌발 행동을 했는지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거나 나쁜 말을 했다거나 거친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행동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비법 세 번째는 부모인 자신의 마음 살피기입니다. 123쪽. 아빠들은 사회생활에 익숙하여 부하 직원이나 후배를 대하듯 아이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며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여 아이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아빠에 대한 강한 항의는 도전이 아니라 아이가 커가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아빠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아빠들이 사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돌발 행동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아빠들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 감정을 읽어주기보다는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훈육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와 부딪히게 되고 굉장히 사춘기 때 아빠와 아이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른이 되려고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124쪽. 엄마들은 아이의 행동에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 아이와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 행동에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이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어머님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내 마음부터 잘 살핀 다음에 아이를 대하면 아이와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비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 성장 과정을 이해하자. 두 번째는 감정을 읽어주고 기다려주자. 세 번째는 부모의 자신의 마음 살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 미션이 있습니다. 행복 미션은 가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입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사실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아이와 짧게라도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뭔가 수정을 하려거나 아이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려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먹서먹한 관계는 이렇게 마주 앉아,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거를 먹는 것만으로도 사춘기 아이 정서에는 도움이 되고, 또 그러다 점점 하다 보면은 또 대화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와 소통의 장을 하루에 짧은 대화라도 마련하자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빠, 행복한 아이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꼭 봐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